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20여일 동안 진행됩니다. 광주시도 오는 20일 광주에서 현장 국감을 받게 됐는데요. 광주 전남 주요 기관의 국감 일정과 쟁점을 송정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받는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기관, 가장 관심을 끄는 기관은 광주시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단독 피감 기관으로 확정됐고 그동안 지역 현안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는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광주시 국감에선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터졌던 HDC 현산 붕괴 사고와 관련된 이슈와 복합 쇼핑몰 유치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붕괴 사고 이후 시가 교통건설 현장의 안전대책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국가지원형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 광주시가 요구한 국비 9천억 원 지원이 타당한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사 지형과 공사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알려진 지하철 2호선의 사업계획 방향과 공기 단축 방안 등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 그리고 또 광주에 대한 일자리 부분, 그리고 그동안에 이루어내지 못했던 주민의 수건 사업,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 민주당은 아마 점검할 계획입니다. 예. 국회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광주 전남 지역의 피감 기간은 5일 국립아시아전당을 시작으로 7일에는 5.18 진상규명조사위, 11일에는 한전, 12일에는 전남대, 20일에는 광주시청과 광주경찰청이 차례로 국정감사를 받게 됩니다. 5.18 진상조사위 국감에선 최근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견된 유골과 관련된 질의가 관심을 끌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적자 14조 원을 보이며 전년도보다 적자 폭이 심화된 한전에 대해선 대규모 적자 자구 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진행된 국감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합동감사 형태로 진행되면서 기관별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선 날카로운 지적들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가을 야구까지 매직 넘버를 3으로 줄이며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남은 5경기에서 3경기만 이기면 자력으로 가을 야구 초대권을 거머쥐는데요. 뒤쫓고 있는 NC의 기세도 만만치 않아 방심은 금물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초반 승기를 잡는 집중타. 경기의 쐐기를 막는 홈런. 그리고 기막힌 호수비까지.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주일 한화를 잡고 가을 야구까지 매직 넘버를 3으로 줄였습니다. 2게임 차로 바짝 뒤쫓고 있는 NC가 남은 5경기를 모두 이기더라도 기아가 5경기에서 3경기만 이기면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선발과 불펜 등 투수진이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타선도 9연패 때 무기력감에서 벗어나서 점수를 뽑아야 할 때 확실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시즌 상대 전적에서 열세인 LG와 3경기, KT와 2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2위가 확정된 LG가 포스트 시즌에 대비해서 주축 선수들을 아낄 가능성도 커서 충분히 승산했습니다. 그렇지만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NC의 최근 기세가 만만치 않고 LG와의 3연전에서 5위를 확정짓지 못할 경우에 기아는 7일과 8일 열릴 KT와의 2연전에 총력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올 한해 농사가 마지막 운명의 일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대부분의 농기계 사고는 도로에서 차량과 농기계가 충돌하는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과 농기계가 함께 다니는 농촌 지역의 도로 특성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지역 도로에 경운기가 달리던 차량과 부딪힙니다. 경운기 위 운전자는 경운기를 멈추려 안간힘입니다. 농촌 도로를 달리던 이 차량은 캄캄한 곳에 서 있던 경운기와 충돌합니다. 차로 폭이 좁고 굽이 길이 많은 농촌 지역 도로는 차량들이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기계는 속도가 느리고 회전
간격이 큰 만큼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갈 경우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면도로 나갈 때 잘 안 보이니까 반사형들이 잘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농기계는 조속인데 차들은 과속으로 지나가니까 이제 농기계를 추돌하는 사고들이 많이 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 10건 중 6건은 농기계가 도로 위에서 차량과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농기계대 차량 사고로 매년 60명가량이 목숨을 잃고 450여 명이 다치고 있습니다. 70세 안팎의 고령층 농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다 보면은 중앙선도 질이 좁은 게 농로라 좁은 게 큰 차들이 지내다 가다 보면은 그런 피해를 나서 더 사고도 나고 차하고도 접촉사고도 나고 막 이런 경우. 농기계 뒤쪽에 차량들이 인식할 빛 반사판 등을 붙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사고 대책으로는 역부족. 농촌도로에서 차량과 농기계를 완전 분리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차량 운전자들에게 농기계 출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장치가 시급합니다. 또 야생동물 출현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되는 야생동물 출현지역 표지판처럼 농기계 운행 잦은 곳을 분류할 필요도 있습니다. 당연히 도로 위에서의 어떤 그 농기계 사고도 이 농민들의 일상이 연결된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그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을 위한 노인 보호구역은 있지만 농민을 위한 보호구역은 농촌 도로 어디에도 없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가 내년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농민수당 도입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농민수당 논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도입 절차와 지급 기준 등을 논의합니다. 광주시는 대부분 지자체와 비슷한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치구와 예산 배분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사와 농민, 참여 등 3대 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개천절 행사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화순 국조숙모회는 단기 4,355년 개천절을 기념해 화순 국조전에서 개천 대제와 개천절 기념 행사를 열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을 기렸습니다. 개천절 행사는 단군의 사상과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매년 개최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행사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한국실리콘 공장에서 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노후 배관 철거 작업 중 탱크가 5cm가량 찢어지면서 탱크 안에 남아있던 증기가 소량 새어나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어제 하루 520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250명이, 전남에서는 277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주에서는 닷새째, 전남에서는 엿새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만 확진자 가운데 2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가 7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보복운전을 하다 검거된 사람이 1,3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교흥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복운전 검거 건수는 광주 685건, 전남 681건입니다. 보복운전 검거 유형별로는 고의급제동이 3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방해 157건, 교통사고 야기 2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보복운전 검거가 7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 대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꿈꾸는 광주시가 AI 영재고 설립을 추진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AI 영재고 설립을 건의했습니다.